예,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분양가 아파트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고 돈 붓기 관련된 내용 달아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들하고 이 부분은 상담을 좀 하면서 그 내용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이번 시간에 좀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연관된 이제 종부세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세에 관련해서 고분양가 아파트 2, 3년 뒤에 준공이 됐을 때 그 전세 관련된 내용도 같이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목에 있듯이 매년 보유세만 2,700 이상,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서울에 이제 2주택 가지신 사장님이세요. 지금 자녀는 있어요. 자녀가 분가하니 지금 자녀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좀 다뤄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레멘 STD 같은 경우에 일단 시세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됐죠. 시세 형성에 의해서 공시지가도 좀 상승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거래는 없고 공시지가가 좀 상승되면서 이제 종부세 부담만 좀 더 가중되게 됐죠. 이 부분하고 지금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단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린 거고, 한번 이 사장님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지금 서울입니다. 공시지가 이제 13억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됐어요. 예, 거주도 오래 하셨고 10년 이상 지금 보유한 주택이 있고요. 현재 그러니까 재산세로 보면은 한 408만원 정도 지금 나오겠더라고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 사장님이 2017년도 7월에 서울에 또 주택을 하나를 매매를 하셨어요. 이때 이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인데 이때 주택을 취득을 하셨고, 현재는 공시지가가 한 12억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장님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분 좋은 케이스죠. 1, 2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많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이고, 일단 12억짜리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를 대충 따져보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단 뺐어요. 30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이 당시 매수하실 때 그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이제 요놈 매도하려고 하셨고, 지금 2019년도죠. 지금 17년, 18년, 19년, 내년 7월 전까지 매도를 하셔야지. 지금 1년 남았습니다. 그래야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물론 9억 초과분이라 양도세는 나오겠지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매도를 하면은 양도세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10년 이상 더 보유하셨고 거주도 2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양도세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올해 이제 종부세를 예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요 조건으로 했을 때 한 1938만원 정도 종부세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요 놈을 지금 매도를 못하면은 종부세가 한 2700만원 정도 지금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지역자원 시설세는 일단 뺀 겁니다. 이것까지 같이 붙게 되면은 부담은 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올해는 이렇지만은 내년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장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로서 딱 볼 땐 나쁠 건 없어요. 일단 기분은 좋죠. 주택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고, 요때 매수하신 거에 비해서 이 사장님도 한 지금 보니까 5, 6억 정도 좀 오른 효과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 정도 보유세 부담이야. 일단 시세 대비해서 지금 5, 6억 이렇게 올랐는데 이 정도야 부담하는 건 어렵지는 않겠죠.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은.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조건을 좀 볼게요. 일단 이건 앞에 이제 내용이고,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2020년 7월 전까지 매도해야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이 사장님은 좀 유리하게 가시려면은 적어도 2020년 6월 전에 매도를 하셔야 종부세 부담이 좀 많은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얼마가 줄어드는지 한번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매도하시려는 건 요겁니다. 지금 공시지가 13억짜리 10년 이상 했던 거 요거고, 만약에 이게 매도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2020년 6월 전에 만약에 매도를 하면요, 계략적으로 보면은 12억 정도 가정했을 때
2020년 보유세 부담은 500만원 밑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공정시장 가액 조금 오르면은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7월이지만은 매도가 안 되다가 6월 이후에 만약에 매도가 됐다. 그러면은 보유세는 적어도 2,700 이상은 매도는 했지만은 이 사장님이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벌써 얼마가 차이가 나죠? 2,200 정도가 차이가 나죠? 즉 6월 전에 매도하느냐 6월 이후에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현실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다뤄드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6월 이후에 이게 7월 전으로 가정하고 6월 이후에 매도했다 이러면은 이 사장님은 일단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 더 상승되는 거를 봤을 때 거의 3천만원 정도 이제 보유세를 더 부담하실 수 있다는 거고, 물론 또 2020년 7월을 넘기게 되면은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놓치면은 어쨌든 매년 3천만원 정도 보유세를 매년 내야 되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100% 하락하는 이유 여기서 잠깐 좀 언급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이 사장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놓쳤다. 그럴 때는 지금 양도세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죠. 즉 조정대상 지역 일단 중과가 되면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 이상 부담을 지금 해야 되는 경우로 지금 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 사장님이 이 주택을 놓쳐서 나는 혹시나 나중에 중과가 풀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렸어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래도 지금 양도 차익상 실제적으로 지금 이 사장님은 한 22억 정도 지금 매도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10년 전에 매수한 금액이랑 따졌을 때 거의 반 이상을 양도세로 지금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0년 전에 8억 정도로 지금 매수를 하셨고, 물론 지금 22억을 뭐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20억에 매도하신다고 해도 양도 차익이 12억이죠. 중과가 안 되더라도 거의 지금 반 이상 6억 가까이는 양도세로 이제 부담하시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20억에 또 매도가 된다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주택이 매도가 안 될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종부세 부담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장님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시세는 뭐 22억인데 뭐 20억도 뭐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매수하시는 분은 취득세는 한 6,600만원 정도 일단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분이 만약에 어떤 일시적 2주택이나 다른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지금 사장님하고 같은 경우로 보유세 부담이 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하는 쪽에서도 6월 전후 언제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보유세 세금을 뭐 2천만원 이상 부담을 하느냐 덜 부담을 하느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2, 3년 뒤에는 계속 이제 물량이 좀 많이 공급이 될 거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실소유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하는 경우를 한번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뭐 영상에서 계속 좀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저도 만약에 이런 분이 또 매수했을 때 요거를 더 가치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제가 좀 의문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은 어쨌든 2억을 그럼 깎아서 지금 하는 거라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 매도하시는 분 지금 입장이고, 매수하는 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충분한 그만한 다음 향후 가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도 드렸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투자 개념으로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실거주를 안 하고 매수하기는 진짜 어렵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향후 가치를 봐야 되고, 만약에 1주택이라도 있는 분들은 이제 보유세 이런 부담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세금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은 무조건 오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기 전까지는 이런 매수가 힘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1주택 이상 가지신 분들이 또 투자성으로 매수하기는 어렵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을 거란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매수하시는 분도 또한 이거의 향후 가치를 봐야 될 거고, 이렇게 매수해서 향후 상승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분들은 일시적 2주택으로 굳이 지금 상황에서 매수는 안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좀 더 관망을 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관망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합리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보유세가 부담되면은 물론 이제 더 받으려고 하겠죠. 이걸 계속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럼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떡줄 사람은 이렇게 사줄 사람은 생각은 없는데 매도하는 쪽에서만 요망사항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장님은 지금 오히려 뭐 주택 가격 상승된 건 좋은데 이득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가격으로 매도가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걸 계속 이 금액을 이제 고수하시다가 일시적 2주택을 놓치면은 그거보다 더 낭패는 없는 거고, 두 번째, 사장님은 지금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재산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상가도 좀 있으시고 이제 소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연간 지금 3천만 원 정도 보유세를 부담한다는 게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득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이제 다가올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최악의 결과는 이렇게 일시적 2주택도 놓치고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계속 부담해 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그거예요. 지금 뭐 20억 매도가 아니라 어쨌든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뭐 더 좀 내리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다.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공감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이때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은 요놈, 12억, 여기 요놈 주택을 그 자녀한테 지금 증여하는 게 어떻겠냐 이것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자녀는 지금 분가가 돼 있는데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고 주택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12억 13억이었죠. 거의 이제 500 정도씩 이제 종부세 부담이 좀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건 이제 공정시장 가격을 85% 적용하고 내년부터 계속 올라가죠. 조금씩 올라가긴 할 거예요. 적어도 아까 2,700, 3,000보다는 낮죠. 거의 2천만 원 정도 좀 세이브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증여를 한다면은.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 12억이고 이게 지금 시세가 보니까 이게 또 한 20억 이상 좀 잡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시세를 지금 20억으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증여한다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공시지가 12억짜리를.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증여세, 그 세율입니다. 세율 부분인데 일단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이제 제한하고 이제 생각하더라도 보면은 일단 여기에 이제 전세를 끼고 일단 부담부 증여로 한다는 제가 가정으로 해봤어요.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전세가 9억 5천에 5천만 원은 증여공제 이제 받는다는 조건으로 했을 때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증여가액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은 10억이면은 지금 세율이 30%입니다. 이 30%는 얼마냐면은 3억이에요. 누진공제하면 증여세만 2.4억이 나와요. 그리고 증여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림잡아서 부담부 증여 감안해서 계산해 보니까 취득세도 7천만 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부 증여 관련된 내용 달아놨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자녀가 지금 소득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녀가 부담을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금액도 증여가액으로 잡혀야 됩니다. 증여가액으로 잡히게 된다는 거는 10억 초과죠. 40%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플러스 이것을 자녀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자녀가 지금 소득이 제가 나중에 얼마나 많이 지금 버는지 모르겠지만
요겁니다. 이 자녀의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지금 12억이라면은 매년 또 그 보유세를 500만원 정도 계속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자녀한테도 좀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 리스크한 거는 나중에 향후에 이렇게 해서 주택 가격이 좀 계속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이번에 증여하면서 낸 이게 증여세나 이 취득세 이 부분이 거의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오히려 부담만 더 가중이 되는 거고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녀한테 증여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이 부분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증여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물론 이건 세금 절세도 안 될 뿐더러 세금이 절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돈의 가치, 제가 이 얘기를 쓴 건 뭐냐면은 물론 모든 자녀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일단 재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나태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돈 벌기가 쉽지가 않구나. 열심히 좀 해서 스스로 이렇게 벌고 돈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증여를 받게 되는 순간 좀 자녀가 많이 좀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봤던 사례는 이렇게 증여를 받은 상태에서 자녀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부모님 모르게 주택을 또 담보로 해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또 낭패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더 악화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저는 이제 증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적인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어쨌든 가족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단지 지금 세금 절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자녀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금 절세 방안으로 자녀한테 증여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향후를 위해서 근데 그 시점상 너무 빠른 것도 좋지는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번 내용 다루면서 일단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도 있지만은 그 부분입니다. 보유세가 2,700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매도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계속 시세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보유세 부담만 더 가중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담합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금액이 오름으로써 인해서 매도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일단 종부세, 보유세 부담만 더 가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종부세 저가의 동침이라는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다룰 건데요. 여기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세 관련된 내용 이것도 한번 다룰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00% 하락하는 이유도라고 좀 연관성 있는 내용이라 지금 함께 좀 다루게 됐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좀 내용이 참고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시적 2주택 조건에 걸리시면은 어쨌든 금액을 고수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매도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